안녕하세요. 운동시입니다. 자, 이번 사장은 기체, 액체, 고체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17학년도 이전에는 적게는 한 문항, 많게는 세 문제까지 불규칙적으로 출제되었다면 17학년도 이후에는 기체 관련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고체 결정 구조 또는 산편 그림으로 한 문제 해서 총 두 문제씩 일정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출제 경향성을 보도록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최근 기체 문제의 경우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수험생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5년간 보면 피부 NRT 응용과 그 다음에 또 기체 문제 운동론을 병행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서서히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가 22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까지도 포함시켜서 출제를 시켰죠. 그래서 난이도가 초반보다는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험생분들은 기체 관련 문제들을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좀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이렇게 좀 까다롭게 출제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까다로운 수학적 응용이 필요한 핀 문제라든가 수능 문제까지 그렇게까지는 풀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능 문제라든가 핏 문제는 상당한 수학적 응용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MB랑은 그래도 갭은 아직 크게 있어요. 그러니 굳이 피 문제까지 연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필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문제는 제가 여기 이 기출문제 풀이집에 제가 선별해서 넣어놨으니까 저를 믿고 이 기출 풀이집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화계 정석 등 실제 수업에서도 점차적으로 제가 최근 문제 유형에 맞춰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그리고 유사한 문제 최대한 출제될 만한 그런 문제 위주로 해서 연습할 예정이니까 계단 오르듯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연습하도록 하자고요. 알았죠? 자, 그리고 고체 결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온성 고체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별 수 없는 과정이라 봐요. 저는 처음에는 금속의 결정 구조, 그 다음에 금속 결정 구조가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제한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온성 고체의 결정 구조 이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이온성 고체 결정 구조가 출제되는 건데, 자, 이온성 고체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금속의 결정 구조 꼭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공부할 거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서, 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평 문항 같은 경우는 대체로 쉽게 출제되죠. 소위 점수 주는 문제 또는 시간 세이브, 시간 정립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간다 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간혹 이러한 산평형에 연력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러한 문제는 완벽한 열화학 문제로 우리가 열화학에서 연습할 거니까 그건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산평형 문제 기본적인 거 위주로 출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여러분은 연습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할까요? 17학년도 0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 하짜리 간단한 문제죠. 자, 뭐 금방 지문 읽으면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자,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이상기체의 가정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 찾아라 이런 거. 그러면서 첫 번째 기체 입자 충돌은 완전 탄성이다. 맞죠? 이상기체의 가정으로 완전 탄성체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 입자 사이에 분산력은 없다. 분자한 인력 또는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상기체의 가정이죠. 그 다음에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체 분자 자신의 부피는 없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 따라서 분산력은 없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음반 틀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P와 T가 일정할 때, 즉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N에 비례한다. 자, 이상기체 하면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죠. 여기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 R은 상수니까 바로 일정하다 잡으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러면서 디귿번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3번 됐네요. 이번에는 05년도 02번 문제. 자,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일상생활이나 실험실에서 관찰한 기체와 관련된 현상이다. 그러면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와 다른 점.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 그러면 실제 기체면 바로 뭐가 있나요? 바로 인력의 존재 때문에, 인력의 존재, 이것 때문에 바로 액화 현상이 나타난다.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온도를 낮추면 액화된다. 이게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옛날에 뭐 면접 같은 거 볼 때 이거 참 많이 묻는 그러한 질문이었는데, 자, 액화, 요 얘기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 뭐 이러면서, 아무튼, 자, 이걸 떠올리면서 보기를 보자고요. 첫 번째, 고무풍선에 든 헬륨 기체가 빠져나간다. 이거는 이상기체든 실제기체든 공통 일어난 현상이죠. 두 번째, 온도를 높이면 찌그러진 탁구공이 부풀어 오른다. 역시 이상기체나 실제기체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 증가 해서 공통의 현상이죠. 세 번째, 열기구 내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가 위로 올라간다. 부피가 증가하면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즉 공기보다도 밀도가 작아지면 뭐예요? 부력이 생기면서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상 실제 구분 없이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온도를 낮추면 산소 기체가 응축되어 액체 산소가 된다. 액화가 일어난다. 바로 실제 기체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이상 기체는 온도가 0켈빈 되면 부피가 0 하면서 계속 부피만 작아질 뿐이지 액화되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 기체는 어느 순간 뭐한다? 액화된다 하면서 4번이 둘의 다른 점 됐네요. 자, 5번,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에 압력을 가하면,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감소한다. 이상이든 실제든 공통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정도만 약간 차이 날 뿐이지. 그래서 5번 역시 아니다. 답은 4번 됐어요. 이번에는 14학년도 05번 문제. 자, 난이도는 만약 고정장치 풀고 칸막이도 제거하고 화합반이 또 일어났다면 난이도 좀 높아졌을 텐데, 얘는 단순히 혼합기체가 아니고 해서 난이도 하짜리. 자, 보도록 할까요? 문제 먼저 읽어보면, 현재 강철 실린더 내부에 고정된 경계막으로 분리한 후 기체들을 각각 넣어놨대요. N2, O2, 네온2 고정장치 이렇게 있네요 지금. 그런 다음에 고정장치를 제거한대요. 고정장치만 제거한대요. 그러면서 경계막의 이동을 허용했대요. 자, 경계막의 이동을 허용했다. 요걸 조심해야 돼요. 제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경계막을 제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뭐 왼쪽으로 움직이다든가 이렇게만 움직인다. 즉, 그렇다면 기체도 혼합시킨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반면 부피 변화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우리 기체 양론 같은 거 할 때 부피 변화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부피 변화는 존재한다. 그리고 온도는 등온 조건에서 온도는 일정하네요.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는 변한다. 그러면 우리 주어진 이 정보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기체 양론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죠? 부피 변화가 수반된다면 몰수로 싹 다 바꿔라. 그러면서 자, 맨 왼쪽에 N2는 몰수 얼마? RT분의 PV 하면서 RT분의 3.6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RT분의 PV 하면 2.4고요. 마지막 네온은 RT분의 2.4 곱하기 5 하면 12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 고정장치 풀어가지고 움직인다 하면,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 현재 자, 충분한 시간 지나서 평형이 되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 N2가 들어있고 O2 그다음에 네온이 있으면서 몰수비 이것이 3대 2대 10이 되는데, 이게 또 그대로 뭐가 될 거다? 부피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 개의 압력
N2 가스의 압력부터 O2, 네온 이들의 압력은 모두 다 동일해지겠죠. 실린더 안에서 이렇게 동일해진다. 자, 평행선 이와 같이 된다. 이거 바로 이와 같이 나올 거고, 그런 다음 특별한 얘기 그 다음에 없죠.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의 이상기체고, 그 다음에 실린더 벽과 경계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네요. 혼합기체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볼까요? 보기 1번부터, 기업번부터. N2 압력은 얼마니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기업번 N2의 압력을 구한다. 그러면 혼합기체 아니기 때문에 이 압력은 PV는 nRT에 의해서 N2가 차지한 부피분의 N2의 몰수 곱하기 RT다. 하면서 몰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반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몰수 그대로. 그 다음에 부피는 이제 변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3L였지만 이들의 압력이 모두 다 같아지도록 하면서 부피가 같아질 것이다 하면서 나중 부피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나중 부피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N2의 부피는 어떻게 찾으면 되죠? 전체 부피. 여기서 이 용기의 토탈 부피는 3리터, 4리터, 5리터 다 합하면 12리터. 자, 그거를 3대 2대 10으로 나눠 갖는다. 그러면 그중 N2의 부피는 12리터를 나눠 갖는다. 어떻게 나눠 갖죠? 15분의 3만큼만 나눠 갖는다. 여기 약분하면 5분의 1, 그 반값. 그러면 끝났네요. 그쵸? 부피도 대입하고 하면 부피는 5분의 12. 위에 분자항 N2의 몰수는 RT분의 3.6. 그 다음에 곱하기 RT 해주면 RT 약분되고요. 12 약분하면 0.3. 5 분자로 올라가면 최종 질소의 압력 얼마? 1.5 atm 되겠죠? 그래서 기업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단순히 산소의 부피만 찾으래요. 그러면 좀 전에 질소의 부피 찾듯이 12리터를 나눠 갖고 있다. 3대 2대 10으로 나눠 가지면서 그중 산소는 2다. 그러면 여기다가 15분의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5, 여기 4. 그럼 결과적으로 5분의 8. 5분의 8은 1.6리터 하면서 니은번 맞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디귿번은 밀도를 비교하라는데, 자, 밀도 구하는 식 어떻게 되나요? 부피분의 질량. 이거는 기체, 액체, 고체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식. 자, 그런데 기체로 가면 기체에서는 부피를 P분 nRT로 해서 바꿔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RT분의 PM 이렇게. 그러면서 온도 동일하고요. R은 어차피 상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실린더 내에서 이들의 압력은 모두 뭐 안 됐죠? 동일하다 했었죠? 압력 동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밀도는 단순히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 M에 비례한다. 하면서 N2는 분자량 28, 산소는 32, 네온은 22죠. 따라서 밀도 크기 관계는 O2가 1등, N2가 2등, 네온이 꼴등. 이렇게. 그래서 가장 큰 건 누구다? 산소다. 디귿번 맞아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문제 이와 같이 푸는데 요거 은근슬쩍 요 칸막이 제거로 착각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착각한 것보다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그림만 보고 문제 바로 풀어서 그림 보고 칸막이 제거했겠지 그냥 단정 짓고 그런 문제 많으니까 그런 문제 많이 연습하니까 그런 문제로 착각하고 실수한 거라 생각이 돼요. 지문 끝까지 잘 읽어주길 바라면서 답은 4번 됐어요. 18학년도 0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 중하짜리 문제로 자, 조심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보도록 할까요? 먼저 지문을 먼저 보면 온도는 244 켈빈에서 하면서 온도액이 또 있네요. 뒤에 또 온도 나왔는데 244 그대로네요. 그러면 온도는 일정한 조건. 여기서 콕으로 현재 분리된 상태의 두 용기에 하나는 2리터, 하나는 1리터 용기에 수소와 수소 2리터에 1.2기압, 그 다음에 기체 A 1.2g을 넣어놓은 상태래요. 자, 그런 다음에 콕을 열었대요. 그러면 부피 변화가 존재하네요, 지금. 그러면 바로 부피 변화 존재한다 확인되니까 여기 몰수 바로 구해보자고요. N2 수소의 몰수는 RT분의 PV. RT분의 PV 하면 2.4.
그 다음에 여기 몰수는 A의 몰수는 RT분의 0.6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이동을 허용하여 평형에 도달하게 하였을 때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보기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단서 조항에 서로 반응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이거 알려줬네요. RT 곱이 20이래요. 20. 이 값이 20이래요. 요게 20. 그러면 우리 몰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네요. 그쵸? 수소의 몰수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A의 몰수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때 계산하도록 하면서 우선은 자 써놓기만 하자고요. 그런 다음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자 기업번 A의 분자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좀 전에 A의 몰수라는 것은 우선 주어진 그림에 의하면 RT분의 0.6이다. 즉 RT는 20을 했으니까 여기다 20을 딱 대입하면 바로 정확한 몰수도 구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얼마인가요? 20분의 0.6 해주면 얘는 0.03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질량 얘기가 처음에 있었죠? 1.2g이라고. 그러면 질량과 몰수 알고 있으면 분자량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몰수라는 것은 또 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에 의해서 몰 질량이라는 것은 얘는 몰수분의 질량 0.03몰분의 질량은 1.2g 해주면 얘는 40g/몰 해서 몰 질량은 40g/몰 즉 분자량은 40이다. 기업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콕을 열어서 평에 도달했을 때 수소의 분압을 구하래요. 일기압이 맞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번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현재 온도 일정한 조건, 그다음 몰수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 바로 피부 NRT 이걸 가지고 풀자 하면서 현재 온도 일정하고요. R 상수고 몰수도 일정하고. 그러면 바로 뭐예요? 보일러 법칙 쓰면 되겠네. 그렇죠? P1 곱하기 V1은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 자, 그러면서 처음 압력은 1.2기압이고요. 그다음에 처음 부피 2리터. 이것은 나중 압력 P2 아직 모르고요. 나중 부피 얼마인가요? 쭉 퍼지면 2리터 플러스 1리터, 3리터로 퍼지는 거니까 이와 같은 식을 쓰면서 최종 P2 나중 압력은 3 넘어가면 여기 0.4 해서 0.8 atm 이와 같이 될 거예요. 되죠? 어려운 계산 아니죠? 그래서 니은번 1기압이다. 틀렸어요. 0.8기압.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급번 보기. D급번은 기체의 총량은 얼마니? 몰수네요. 그쵸? 총몰수, 토탈 몰수. 우리 위에서 A는 0.03몰 이미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몰수만 찾으면 되죠. 수소의 몰수는 얼마였네요? 20분의 2.4. 20분의 2.4 하면 몰수 얼마? 0.12몰. 그렇다면 토탈 몰수 얼마? 토탈 몰수는 2를 더하면 이 두 값을 더해주면 얼마? 0.15몰이 되겠죠? 그래서 0.15몰이다. D급번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D급. 됐죠? 이번에는 10학년도 MD 8번 문제, 난이도는 중하짜리인데 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은 A와 B 기체를 각각 0.4기압, 0.6기압. 그렇다면 전체 압력은 토탈 압력은 얼마? 1기압. 실린더에 넣어놓고 있는데 전체 압력 1기압. 그렇다면 외부 압력, 일정한 외부 압력 하면서 이 값도 역시 1기압으로 있겠죠? 그리고 외부 압력이 변한다는 말이 있나요? 없네요. 그런 말이 현재 안 보이네요. 그러면 외부 압력은 내내 1기압으로 일정하다. 즉 토탈 압력은 1기압으로 일정하다. 반응 후에도 그와 같이 일정하다. 이게 되겠죠? 자, 여기 뭐 써놨네. 1기압으로 유지된다. 온도는 273켈빈이고요. 유지된 상태에서 한 개 반응물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다음 반응이 일어난대요. 이렇게 일어난다네요.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단서 조항에 A와 B 물량은 60과 30 이런 정보를 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줬네. 또 273칼빈에서 RT9분 22.4 atm 리터 퍼 몰이라고 줬어요. 자, 우선 뭐 문제 이렇게 읽어봤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기업번부터 기업번 반응 전 혼합기체의 밀도를 구하래요. 밀도 D. 자, 그러면 얘는 부피분의 토탈 질량 또는 RT분의 PM
자,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자 하면서 반응 전 부피, 부피를 현재 우리가 구한다면 구할 수 있긴 하겠죠. 부피. 이거를 반응 전을 VY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P분의 토탈 압력분의 토탈 몰수 곱하기 RT.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 압력을 알고 있으니까 됐고, 토탈 몰수. 토탈 몰수를 또 알까요? A의 몰수와 B의 몰수를 구함으로써 토탈 몰수를 구할 텐데, 자, A의 몰수 얼마 되네요. A의 몰수는 얘는 현재 질량 같은 게 나온 게 아니니까 몰 질량 갖고는 못 구하고 주어진 정보, 압력과 온도 이런 걸로 구해야겠네요. 그러면서 RT분의 PV, 압력은 0.4, 그리고 처음 부피는 V1. 자, 그 다음에 B의 몰수는 RT분의 PV 하면서 0.6 곱하기 V1. 그러면서 토탈 몰수를 알아야 부피를 구하는데 토탈 몰수 또 각각의 몰수는 또 부피를 알아야 부피를 또 알아야 몰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 몰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부피는 또 몰수를 알아야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여기 부피 V1은 구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구할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밀도 구할 때도 앞에 첫 번째 식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식을 쓴다. and 또 하나. 혼합기체죠. 여기는 A와 B가 혼합되는 혼합기체. 그러면 얘를 또 혼합기체 관련된 식으로 또 변형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되나요? RT분의 A의 분합 곱하기 A의 몰질량 플러스 B의 분합 곱하기 B의 몰질량. 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값들 대입해 보자고요. RT 곱은 얼마? RT 곱은 22.4. 자, 그 다음에 A의 압력은 0.4기압 곱하기 몰질량은 60이었고요. P 0.6기압의 몰질량은 30 해서 계산하면 이 값은 22.4분의 위에 여기 값 계산하면 이게 42예요. 그 다음에 단위는 0.4기압 기압 ATM 거기에 곱하기 60g/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누기 22.4 단위가 뭐였죠? ATM 리터/몰. 그러면 몰 약분되고 그 다음에 ATM 또 약분되고 남는 게 뭔가요? 단위가 g/리터. 이와 같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확인되면서 이것은 2g/리터. 2는 아니죠. 그쵸? 2는 아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은 1.875 g/리터 이렇게 되는 걸로 2리터는 2g/리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반응 후 C 기체 분압을 구하시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설계부터 한번 해볼까요? 설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주어져 있는 게 이제 압력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뭘로? 몰수로 바꿔서 지금 현재 여기 실린더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가 변한다. 부피 변화가 존재한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 전부 다 뭘로? 몰수로 바꾸고 주어진 정보를 몰수로 싹 바꾸고 이걸로 양론 계산을 하고 양론 계산하고 나면 다시 몰수가 나오겠죠? 새로 몰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뭘로 문제 질문에 맞춰 분압으로 바꿔주면 된다. 자, 설계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몰수 아까 구했듯이 A의 몰수는 RT분의 0.4 V1, B의 몰수는 RT분의 0.6 V1. 여기서 V1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써야겠네요. 그렇죠? 이대로 쓴다 하면서 RT분의 0.4 V1은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 전체를 잠시 2라고 가정 좀 할게요. 가정하고 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꺼내 오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우선 두 개 A가 B랑 반응해서 두 개의 C가 된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A 얼마 0.4, B 0.6, C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떻게 된댔죠? 한 개 반응물이 완전히 소모된댔어요. 그러면서 한 개 반응물 찾아야 된다. 하면서 A 0.4가 모두 반응하려면 P 얼마 필요하죠? 개수가 2대 1이니까 0.2가 필요한다. 그러면서 0.2보다 더 큰 양으로 B가 존재하니 한 개씩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한 개씩은 A가 되겠죠? A가 한 개씩. 따라서
따라서 A 0.4 사라질 때 B는 0.2 사라지고 C는 0.4 만들어진다. 그러면 최종 상태는 A는 사라졌고요. B 0.4, C도 0.4. 정확하게는 RT분의 0.4 V1. 여기도 RT분의 0.4 V1.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몰수 찾아냈어요. 냈고 그 다음에 이때 부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V2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 압력은 내내 일정해야 되죠. 1기압으로. 그 다음 온도는 273칼빈으로 일정하고요. 되죠? 그런 다음 그 다음에 최종 뭘 구해야 되죠? 우리가 C의 분압을 구해야 된다. 혼합기체 B와 C가 혼합된 기체에서 혼합기체 분압을 구한다면 얘는 부피분의 C의 몰수 곱하기 RT 또는 C의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자,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식은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여기 부피가 V2에서 이 V2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 V2 이거 몰라요 우리가. 그쵸? 모르니까 쓰지 말고 두 번째 식은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인데 몰 분율 여기 몰수 알고 있으니까 몰 분율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전체 압력 1기압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 식은 쓸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몰 분율부터 구해보자 하면 몰 분율은 얼마인가요? B와 C만 들어있으면서 둘의 몰수가 똑같은 상황이죠. 그쵸? 똑같은 상황이면 몰 분율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곱하기 전체 압력은 1기압 해서 얼마? 2분의 1기압 즉 0.5 atm 해야겠네요. 그러면 니은번 0.5 맞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응 후 기체 부피는 반응 전 부피보다 반응 전보다 크냐 작냐. 자, 지금 부피를 구하려면 전체 압력분의 토탈 몰수 곱하기 RT 이거인데 현재 전체 압력 1기압으로 일정하고요. 온도도 273 칼빈으로 일정하고요. R 상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토탈 몰수에 비례한다. 하면서 반응 전의 토탈 몰수는 얼마였네요? 이 두 개 합한 걸로 RT분의 1V1이고요. 반응 후에는 토탈 몰수 얼마인가요? 여기 이 두 개 값 더하면 되죠? 그러면 RT분의 0.8V1 하면서 반응 후에 토탈 몰수가 줄었네요. 그쵸? 줄었으니 부피는 누가 더 크다? 반응 전이 더 크다. 그래서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작다. 맞았네요. 자, 만약 그 둘의 B를 구하라면 처음 부피 V1과 V2의 B를 구하라면 몇 대 몇인가요? 토탈 몰수 B가 되니까 바로 1대 0.8. 나머지 여기 이 부분은 같으니까 바로 1대 0.8. 1대 0.8. 이와 같이 되겠죠? 0.8배로 줄어든다. 이와 같이 구해질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됐어요. 이번에는 07년도 MD 04번 문제.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는 그런 문제죠. 자, 문제 볼까요? 그림과 같이 NO와 산소와 아르곤을 넣어놨다네요. 지금 용기에 넣어놨네요. 그 다음에 콕을 모두 연대요. 연다. 그러면 뭐 바로 부피 변화가 수반되죠. 그러면 우린 제일 먼저 습관처럼 몰수 각각 기체들의 몰수를 구해놓자 하면서 압력과 부피가 나왔으니까 바로 몰수는 NO의 몰수는 RT분의 PV에서 1 산소는 RT분의 PV에서 2 아르곤은 RT분의 PV 하면서 압력은 P 부피는 2리터니까 2P 이와 같이 자 그리고 온도 T는 일정한가요? 온도 T 일정하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RT 곱이 얼마 이런 말은 없네요 지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자. 또는 RT 귀찮으니까 요 RT 잠시 1로 가정해 놓고 풀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환원시키도록 하죠.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있고 그런 다음 NO는 열면 NO는 완전히 반응한다. NO가 한 개시를 또 친절히 알려주네요. 그 다음에 생성된 NO2는 아르곤과 반응에 심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따로 주지 않아도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하지 않는다.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자 양론 계산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론의 초기 압력은 P에서
P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하고 있어요. 지금 반응 후에 대한 걸로. 그러면 우선 양론 계산 먼저 반응 먼저 시켜보자고요. 두 개 NO가 O2랑 반응해서 두 개 NO2 된다. 그리고 초기에는 현재 얼마? RT를 잠시 1이라 해놨으니까 1. 그 다음에 O2는 2. NO2는 없었고요. 그리고 아르곤은 존재하긴 하지만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로 빼놓고 있자고요. 그런 다음에 반응 한 개 시약은 NO가 한 개 시약을 친절히 알려줘 놨으니까 바로 1만큼 사라지면 산소는 0.5만큼 사라지고 확인되네요. 그쵸? NO가 한 개 시약인 게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NO2 1만큼 만들어진다. 그러면 반응 후에는 최종 상태에서는 NO 사라졌고 산소 1.5고 NO2 1이네요. 그리고 R은 얼마 있는 거예요? R은 얼마? RT분의 EP. RT분의 EP. 자, 정확하게는 RT분의 1.5, RT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 후 토탈 몰수는 정확하게는 RT분의 2.5 플러스 EP. 압력이 얼마냐에 따라 토탈 몰수가 변할 수 있네요. 지금. 자, 우선 여기까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부피. 최종 부피는 얼마인가요? 최종 부피는 토탈 부피는 모든 콕 열었으니까 2리터, 1리터, 1리터 합해서 5리터. 자, 그 다음에 온도는 T로 일정하고요. 자,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들 볼까요? 첫 번째 기업부터. 기업번은 P가 0.5일 때 전체 압력 얼마냐 하고 있어요. 자, 기업번 토탈 압력 구하라. 자, 토탈 압력은 PV인 NRT에서 토탈 부피분의 토탈 몰수 곱하기 RT. 자, 그러면서 토탈 부피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죠? 5리터고요. 토탈 몰수는 여기 P가 얼마? 0.5라 주었으니까 0.5 대입하면 토탈 몰수는 RT분의 3.5. 그렇죠? RT분의 3.5. 거기다 RT를 곱하면 RT 약분되고 5분의 3.5 하면은 얘는 0.7 ATM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서 기업번 0.8 틀렸죠? 기업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P가 0.5. 계속 그대로네요. 이때 NO2의 분압은 얼마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혼합기체. 지금 반응이 끝난 뒤에는 요 용기 안에 산소 남아있고요. 자, 남아있는 거 빨간, 그 전에. 산소 남아있고, NO2 생성되어 있고, 아르곤 같이 있고. 소위 뭐예요? 이렇게 세 개 있다. 혼합기체죠. 혼합기체에서 특정 NO2의 분압을 구하라고 있어요. 그러면 NO2의 분압은 얘는 두 가지 방법. 토탈 부피분의 NO2의 몰수 곱하기 RT 또는 NO2의 몰 분율 그 다음 곱하기 전체 압력. 자, 둘 중에 하나로 풀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방금 P가 0.5일 때 전체 압력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 압력도 알고 있고 근데 몰수 관계 알고 있고 그러면 부피도 알고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써도 되고 두 번째 식을 써도 되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식을 써볼까요? 첫 번째 식을 써보면 부피 5리터분의 NO2의 몰수 얼마죠? RT분의 NO2가 1 거기다 곱하기 RT 해주면 간단히 얼마인가요? 5분의 1 즉 0.2 ATM. 바로 뭐 P 상관없이 바로 0.2 기압 구해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로 푼다 하면 그러면 몰 분율 얼마인가요? 몰 분율은 자, 우선 전체 토탈 몰수는 RT분의 2.5 플러스 EP. 그러면 RT분의 2.5 플러스 EP. 그중 NO2는 RT분의 1. 그러면 RT 약분되면서 그러면서 몰 분율은 얼마인가요? 몰 분율은 2.5 플러스 2P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전체 압력. 전체 압력은 좀 전에 여기였죠, 여기. 그렇죠? 그러면서 RT 약분하고 이 3.5는 여기서 온 값. 그럼 RT가 약분되면서 그러면서 얘는 5분의 2.5 플러스 2P. 그러면 2.5 플러스 2P. P 대입하기도 전에 벌써 그냥 약분돼버리네. 약분돼버리면서 역시 5분의 1. 즉 0.2 ATM. 누구로 풀든 0.2 기압. 구해지죠? 그러면서 0.2 기압이다. 니은번 맞음과 동시에 디귿도 바로 맞아요. NO2의 분압은
아르곤의 초기 압력 P와 무관하다. 보세요. 지금 여기 P분 NRT로 풀 때 여기 아르곤의 압력 P 사용되네요. 부피. 그 다음에 NO2의 몰수 곱하기 RT 하면서 P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20까지 풀 때는 P가 있는 듯 했는데 최종 뭐하고 있어요? 약분돼서 사라지고 있죠. 따라서 아르곤 압력이 얼마이든 NO2의 분압은 변하지 않는다. 0.2기압이다. 하면서 디귿번 압력 P와 무관하다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요 디귿번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푸는 과정에서 P가 생략된다 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걸로부터 P랑은 관계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자 됐네요. 이번에는 08년도 MD 03번 문제. 자 난이도는 하짜리고 기체분자 운동론에 관련된 그런 문제죠.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절대온도 T0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같은 몰수로 들어있는 두 기체 A와 B 두 기체가 있대요. 그들의 근평균 제곱 속도는 다음과 같이 된다면서 A는 300이고요. B는 600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서 우선 제일 먼저 VRMS 이거는 비례한다. 루트의 n분의 t. 자 그런데 현재 온도 T는 일정화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A와 B의 VRMS 평균 속도죠. 얘가 몇 대 몇인가요? 1대 2예요. 그러면 분자량은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우선 분자량은 양변에 제곱을 하면서 여기 제곱을 하면서 루트를 벗겨내고 반비례하면 결과적으로 분자량은 4대 1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우선 요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같은 몰수 그러면 면적은 동일하다. 여기 면적이 몰수랑 비례한 관계죠. 따라서 면적은 동일 이거 될 거고 온도 동일해 됐으니까 둘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서로 또 동일하다 이와 같이 되고 있겠죠. 병진에 관련된 평균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다. 자 우선 요 정도 읽어놓고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1번 분자량은 A가 B의 4배다. 분자량은 A가 B의 4배다. 바로 제일 먼저 1번 바로 맞았네요. 1번이 답.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볼까요? 평균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2배이다. 아니죠? 동일하다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를 2배로 올렸대요. 그러면 VRMS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방금 VRMS는 루트의 n분의 t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온도 2배 올라가면 VRMS는 몇 배? 루트 2배 증가돼야 되죠. 따라서 3번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분출 속도 미세한 구멍을 내서 분출 속도를 비교하래요. 자 그러면 분출 속도라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되죠? 비례한다. 뭐에? 단위 부피당 분자수 그 다음에 곱하기 VRMS 즉 분자량분의 온도 T의 루트 씌운 거. 자 그러면서 현재 온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몰수였기 때문에 동일한 용기 속에 동일한 사이즈의 용기 속에 같은 몰수 넣었으니까 단위 부피당 분자수 동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출 속도 어떻게 돼야 돼요? 분출 속도는 평균 속도에 그대로 비례. 그래서 B는 A의 2배이다 해야 되겠죠? 4번 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온도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를 2배 증가시켰대요. 자, PV는 nRT에서 온도 일정, R 상수, 몰수도 일정, 그 다음에 부피가 2배. 그렇다면 압력이 2분의 1배로 줄었다는 얘기죠.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부피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 VRMS에 관련된 분자량이나 온도는 전혀 변화 없는 상태. 그렇다면 VRMS 이 B가 또 역시 그대로. 그러면 VRMS는 변화 없다. 일정하다. 변화 없다 해야겠죠. 그래서 역시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어요. 이번에는 13학년도 MD 03번 문제. 난이도는 하짜리예요. 뭔가 대단히 복잡한 듯 보이지만 기체분자 운동론을 질문하는 난이도 하짜리. 자 볼까요? 현재 간은 부피가 V인 실린더의 A가스가 자 여기 실린더에는 A가스가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모형도 나왔죠. 모형도 나오면 요 하나하나가 1몰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몰이 들어있는 거네요 지금. 그 다음에 부피가 2V인 반응 용기에는 B가스가 들어있다. 자, B가스 빈구슬 석유 빈구슬 하면서 이게 지금 B가 되고, 역시 하나당 1몰로 가정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역시 6몰. 동일한 몰수를 준비해 놨네요 지금. 자, 그런 다음 나에서는 콕을 열고, 이 콕을 열고 다 밀어 넣었네요. 부피가 2V로 현재 A가스, B가스 모두 다 A와 B가스 모두 있는 상태. 그리고 아직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각각 6몰씩 들어있는 상태가 바로 두 번째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는 A와 B가 반응해서 C기체로, 그러면서 부피는 2V 그대로고 온도 변화가 있네요. 맨 끝에 온도는 같다.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A와 B가 반응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된다는데, C는 이렇게 생긴 물질로 현재 1개, 2개, 3개, 4개. 처음에는 A 6, B도 6이었었는데 반응을 해가지고 최종 상태에서는 현재 4개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A가 남았네. 그쵸? 몇 개 남았어요? 4개가 남았고요. B는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B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B가 여기서는 1개 시약. 그쵸? 1개 시약으로 6개 사라지고, A는 2개가 사라진 거고 C는 4개가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반응 비가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2. 그럼 개수가 A는 개수가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잠깐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좀 지우고, B는 개수 얼마? 빨간색 쓸까요? A는 개수 1, B는 개수 3, C는 개수 2. 여기까지 반응 화학 반응식까지 완성됐네요. 자, 아무튼 자, 이와 같이 우선 문제 읽어봤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기억번 A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와 다에서. 자, 우리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온도 T에 비례한다 하면서 온도가 변하지 않았죠. 가에서도 온도 T, 다에서도 온도 T. 따라서 변화 없다 해야 되니까, 동일하다 해야 되니까 기억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실린더 내부 A 압력. A 압력 얼마인가요? A 압력. 자, 니은번 실린더 내에서 A의 압력을 구한다면 실린더 외부의 전체 압력, 일정 압력 이런 얘기가 지금 전혀 없죠. 그러면 부피분의 nRT 이걸로 풀면서 처음 부피 V, 그 다음에 몰수 6몰. 이거 1개가 1몰로 한다는 거였으니까 요거 그 다음에 온도 RT 그대로 넣는다 치면 V분의 6R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의 B의 부분 압력. 자, 나에서 위에 거는 가에서고 여기서 나에서 B의 분압을 구한다면 부피분의 nRT, B의 몰수 곱하기 RT, B의 몰수 곱하기 RT. 다시 그냥 쓰죠. 부피분의 B의 몰수 곱하기 RT, 또는 혼합기체니까 B의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둘 중에 하나씩을 쓰는데 현재 전체 압력 우리가 몰라요. 그쵸? 그러면 얘는 쓰지 말고 앞에 거를 쓰자. 자, 그러면서 부피 얼마죠? 부피는 현재 2V고요. 그 다음에 B의 몰수 얼마? 6이고, 그 다음에 RT 해주면 얘는 V분의 3RT로 A의 분압과 A 압력과 B의 분압 2대 1이죠. 서로 동일하지 않다. A 압력이 더 큰 거죠. 같지 않다 해서 틀렸어요. 기억 니은 모두 틀렸으니까 답은 디귿이겠죠. 답은 그러면 2번 되는 거고. 자, 볼까요? 근평균 제곱속도 VRMS는 나에서의 B와 다에서의 C 누가 더 크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VRMS는 즉 평균 속도는 비례한다. 루트 n분의 t. 여기에서 온도 t는 일정하니까 바로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하면서 분자량 B와 C, 분자량 B와 C 크기 비교만 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더 클까요? 현재 B는 흰구슬 2개짜리고 C는 흰구슬 3개에 그 다음에 검은 꽉 찬 구슬 하나. 자, 이렇게 생겨 있다.
그럼 분자랑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흰 구슬 2개, 여기는 총 3개. 검은 구슬이 원자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분자량은 C가 명백하게 크겠죠. 따라서 VRMS 평형속도는 B가 C보다 더 클 것이다. B가 C보다 크다. 몇 배 클지는 구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는 B가 더 빠르다. 해서 디귿번 맞는 거 맞았네요. 됐죠? 자, 그래서 디귿 하나만 맞는다. 답은 2번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디귿번 이거 틀리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던데 모형 가지고 분자랑 비교하는 거였어요. 알았죠? 이번에는 06년도 MD 03번 문제 분자 간 인력에 관련된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난이도 하짜리. 자, 볼까요? 주족 원소 수소화합물의 정상 끓는 점 비교하라. 분자 인력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네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CH%와 SH%. 자, 둘 다 생김새는 같은 족 원자이기 때문에 둘 다 메테인과 똑같은 정사면체형 구조. 그렇다면 둘 다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에서는 오직 분산력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산력 가지고 끓는 점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분산력은 누가 더 크다? CH%하고 SH% 중 분산력은 몰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돼요? SH%. 분산력이 SiH%가 더 크니 끓는 점 역시 이 순서여야 된다. 바로 틀렸죠? 끓는 점은 맞았는데 요 화학 결합의 세기, 결합 에너지랑은 전혀 관계 없죠. 그렇죠? 공유결합의 세기와 분자에서 자, 요걸 조심해야 돼요. 요거. 우선은 분자에서는 분자 인력, 끓는 점 비교는 분자 간 인력, 수소결합 쌍극자인 분산력으로 하는 거지. 그 결합 에너지, 본드 에너지, 소위 공유결합의 세기와 무관하다. 알았죠? 분자는 공유결합의 세기와 무관해요 하셨죠? 자, 그런데 이온성 고체 같은 경우는 이들은 끓는 점 비교를 뭘로 해요? 이온 결합의 세기 가지고 하죠. 이온 결합의 세기로 비교한다. 즉 어떻게 하죠? 1순위 전하곱의 절대값이 클수록, 두 번째 전하곱이 얘가 동일하면 사이즈 본드 랭스가 짧을수록, 즉 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온 결합이 세다, 끓는 점이 높다. 녹는 점도 역시 같이 높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경우는 이들은 주기적 경향성이 뚜렷지 않다. 그래서 금속은 비교하지 않죠. 비교 안 함.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라기 보기엔 좀 애매한데 그런데 일족 금속, 알칼리 금속이요. 일족 금속만큼은 아래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즉 리튬, 그 다음에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디움, 세슘, 여기서는 녹는 점, 끓는 점 모두 다 위로 갈수록 높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다른 족 또는 전이금속 이런 애들은 비교할 수 없어요. 서로 불규칙적이야 하셨죠. 높았다 낮았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족 금속만큼은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서 얘는 사실 편입에서 주로 출제되는 거니까 자, 알아두자고요. 그러면서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우리 주기율표, 이러한 주기율표에서 여기 비활성 기체도 그렇고 여기 할로겐 분자 예를 들어 F2, Cl2, Br2, I2. 자, 여기에서 아래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분산력 증가에 의해서 끓는 점 높아진다. 자, 여기 무극성 분자, 이들 F2부터 I2까지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헬륨부터 헬륨, 네온, 아르곤, 그 다음에
아르곤, 크립톤 등등 쭉 갈 때, 그 다음에 진원이죠. 이렇게 할 때 역시 무극성 분자로서 아르과수 분산력 증가로 아르과수로 끓는 점 높다. 여기는 아르과수 끓는 점 높아지죠. 그쵸? 반면 맨 앞에 있는 1쪽 리튬부터 시작해서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듐, 세슘 이들은 이거랑 정반대로 이렇게 된다. 요것만 2쪽도 성립하지 않는데 1쪽만 성립해요. 이렇게 외우면 요거 비활성 기체 또는 할로겐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랑은 정반대다. 이렇게 외우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알아두자 하면서 자, 이렇게 우선 끓는 점 비교하는 방법. 물질의 종류를 먼저 나누고요. 알았죠? 그리고 각 물질 안에서는 분자는 분자한 인력으로, 이온성 고체는 이온 결합의 세기로, 그 다음에 금속은 일종만 맞는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온성 고체가 전체적으로 1등이고요. 금속이 2등이고요. 분자가 또 전체적으로 3등이죠. 이것까지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아주 좋더라. 알았죠? 요거 꼭 숙지. 꼭 숙지, 즉 암기. 알았죠? 자, 그러면서 1번 됐고, 그 다음 2번. 2번은 실리콘 H퍼. 무극성 분자죠. 그 다음에 HCl은 극성 분자. 그러면 극성 분자가 분산력의 쌍극자 힘 갖고 있으니 HCl이 더 높다. 그 다음에 설명도 정확하게 맞았죠. 자, 우선 답은 이미 나왔죠. 1번이 답. 그 다음에 2번 맞았고, 그 다음에 3번 H2S, H2O. 자, 물 나왔네. 수소결합이 있죠. 물은 수소결합이 있어서 끓는다 더 높다. 맞았고요. HF 화물. 자, 요거 우리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놈이죠. 고등부부터 시작해서 대학부까지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 바로 뭐죠? 둘 다 수소결합이 있다. 수소결합은 세기 비교하면 엄밀히 말하면 HF가 더 커요. 수소결합 한 개의 세기 비교는 HF가 더 크지만 분자당 수결합 수가 물이 더 많기 때문에 물에서 맥시멈 값 4개, HF는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안 되죠. 실험치가. 맥시멈으로. 그러다 보니 분자당 수렴수가 훨씬 많은 물이 끓는 자 더 높다. 그래서 물이 100도씨, HF는 20도씨. 정확하게 19도씨. 그래서 4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HCl과 HBr 하면 둘 다 똑같은 극성. 그렇다면 세부적 끓는 점 비교는 무엇으로? 분산력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 분산력의 또 다른 걸로 편극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편극성이 HBr이 더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은 HBr이 더 크다. 그러면서 HBr보다 HCl의 편극성이 작다. 맞는 표현.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됐네요. 이번에는 05년도 MD 20번 문제. 이 문제는 난이도 하짜리로 자,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선형 포화 탄화수소 계열의 화합물들의 화학식과 명칭이다 하면서 탄소수 2개 하면 이름이 뭔가요? 에테인이죠. 그 다음에 4개 하면 뷰테인, 6개 하면 헥세인, 뭐 해가지고 뭐 한 2N개 정도, 2N개. 지금 여기 탄소 2개 있고 N이면 2N개 맞죠? 그러면 폴리에틸렌 해서 소위 이제 이게 바로 고분자 이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뭐 단순히 탄화수소 쭉 나와 있고, 그런 다음 이들에 대한 성질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기억번. 분자 간 인력은 분산력이 있다. 맞았죠? 현재 이들은 전부 다 탄화수소로 소위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의 힘에는 오직 분산력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분산력은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탄소수가 1개에서 5개 정도까지는 상온 대기압에서 가스고, 그 다음에 탄소수가 6개에서 한 10 몇 개 정도까지는 액체고요. 그 다음에 10개 이상이 되면 고체. 10개 이상 이렇게 되면 보통 한 12, 3 정도 돼야 고체되는데, 아무튼 자,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분산력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쭉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즉 특히 끓는 점이 높아진다면서 상은 이와 같은 순서가 되죠. 그래서 니은번 역시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폴리에틸렌 용액에서는, 자, 이거 고분자, 이것은 이거에서는 빛의 경로가 보이는 틴달 현상을 관찰할 수 없다. 아니라 있다죠.
현재 폴리에틸렌 뭐 조각 같은 거 하면은 소위 뭐 먼지 같이 먼지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 이런 게 물에 녹아 있다 하면 얘가 바로 또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콜로이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현재 용액의 콜로이드 입자가 얘네들은 질량 대비 사이즈가 큰 걸로써 물에 녹이면 밑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력에 의해서 떠다니게 돼요. 이렇게 떠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용액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설탕물 이런 거 같이 설탕이 물에 녹였다 하면 그때 용질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반면 콜로이드 입자는 상당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자 큰 입자에 떠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빛을 비치게 되면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 요 큰 입자 얘네들이 그 빛을 산란시키게 돼요. 산란시키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빛의 경로가 보이는 것 마냥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녹여있지 않다. 순수한 물이다. 또는 뭐 설탕물 같은 용지 입자 매우 작다. 그렇게 되면 그 애들이 빛의 산란을 거의 사실상 하지 않기 때문에 빛의 경로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 콜로이드 입자는 덩치가 크면서 빛의 산란 때문에 지나가는 경로가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 하냐면 이거를 바로 틴들 현상 또는 뭐 틴달 현상 같이 부른다 하면서 폴리에틸렌 용에서는 콜로이드이기 때문에 틴달 현상이 관찰되게 되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n이 서로 다른 폴리에틸렌을 같은 질량만큼 녹인 용액의 삼투압은 n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삼투압이라는 거. 삼투압은 이것은 몰 농도 곱하기 RT 이걸로 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몰 농도는 얘는 녹아있는 용액 부피 예를 들어서 1리터에 녹였다면 그 1리터라는 부피분의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이고 이 몰수라는 또 얘는 몰 질량분의 질량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폴리에틸렌의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분자량은 어떻게 될까요? n이 증가할수록 폴리에틸렌의 n이 요 n이 증가, 요 n과 요 n 좀 다른 거예요. 요 프라임 붙여 놓을게요. 자, 폴리에틸렌의 n이 증가할수록 분자량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동일한 질량인 조건에서 분자량이 증가하게 되면 몰수는 그만큼 뭐 하게 돼요? 낮아지게 되겠죠? 즉, 몰 농도가 이게 몰수가 낮아지니까 몰 농도가 낮아진다. 고로 최종 삼투압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낮을 수밖에 없다. 해서 리을번 역시 맞았네요.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리을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됐네요. 이번에는 18년도 MD 0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 하차위로 물질에 따른 끓는 점 또는 녹는 점 비교만 할 줄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세 가지 물질 A, B, C가 있고 이들의 정상 녹는 점과 정상 끓는 점 각각 소개하고 있네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녹는 점도 그렇고 끓는 점도 그렇고 A, B, C 순으로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A, B, C는 각각이 소듐, 금속이죠. Na. 자, 얘는 금속이고요, 지금. 그 다음에 NaCl 하면 얘는 금속 대 비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엇이다? 이온성 고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프탈렌 하면 C10H8 하면서 얘는 전부 다 비금속으로 구성된 서로 간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얘는 분자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들의 끓는 점, 녹는 점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녹는 점 또는 끓는 점 모두 우선 이온성 고체 NaCl이 제일 높게 되고 그 다음에가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자 C10H8 하면서 자 이와 같은 순서 이가 물질마다 끓는 점, 녹는 점 비교하면 이온성 고체는 매우 높다. 금속은 높다. 그 다음에 분자는 매우 낮다. 이러한 순서예요. 자, 그러면 바로 NaCl이 A고요. 소듐이 B고요. 그 다음에 나프탈렌이 C다. 바로 아이고 순서를 바로 바꿔 적었네요. 나프탈렌이 NaCl이 바로 C고
NA가 B, 그 다음에 나프탈렌이 A. 순서를 거꾸로 해놨어, 마지막에. 자, 아무튼 이와 같이 ABC가 누군지 확인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기억번부터 볼까요? 기억번 A는 분자성 고체이다. A는 나프탈렌으로 분자이고, 그 다음 현재 녹는점이 80도시라니까 25도씨 일기압에서는 뭘로 존재하겠죠? 고체로 존재하겠죠? 따라서 분자성 고체이다. 기억번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B는 이온성 고체가 아니라 뭐죠? 얘는 금속 고체인 바로 소듐이죠. 따라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 하면, 자, 이온성 고체인 NaCl은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교대로 있기 때문에 전도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액체로 녹이거나 또는 물에 녹이게 되면 그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와 같이 해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요 이온들이 전도도가 전기를 전도시킨다. 소위 전기 전도도가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금속 같은 경우는 고체일 때도 액체일 때도 소위 자유전자가 전기를 이동시켜줘요. 전기 에너지를 이동시켜줘요. 자유전자 존재 때문에 전도도가 존재한다. 전도도 있다. 이와 같이 되죠. 고체 금속하면 금속 원자와 자유전자 간의 결합이 바로 금속 결합하면서 그 자유전자 얘가 전기 전도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분자는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도 없다 하는데, 뭐 간혹 분자의 종류에 따라는 간혹 있을 때도 있죠. 우선 그거는 이제 좀 특별한 분자인 거고, 일반적인 분자들은 전기 전도도 없다. 이와 같이 되어 알았죠? 자, 그러면 전도도가 가장 큰 것 하면 C가 제일 크다.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제일 크다 해야겠어요? 금속. 금속이 제일 크다 해야겠죠? C보다는 B가 제일 크다 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틀렸다 해서 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어요. 됐죠? 특히나 25도씨 일기압이면 고체로 존재하게 되니까, 자, 고체 상태에서의 전도도. 사실상 이 문제는 고체 상태에서 이들 ABC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 전도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됐네요. 이번에는 05년도 예비 0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고체의 결정 구조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죠. 자, 문제부터 볼까요? 금속의 성질은 원자 간의 결합과 공간 배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면서 그림은 면심입방 구조 그림을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표는 단순입방부터 면심입방까지 세 가지 결정 구조에 따른 공간 점유율 이와 같이 소개해놨어요. 지금 크기 순위 어떻게 되죠? 이러한 순서로 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과물이죠. 자, 그리고 철이 나오면서 철의 구조에 따른 밀도를 나타내는 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알파, 감마형, 델타형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온도에 따라 다른 거네요. 지금 온도가 증감에 따라 알파, 감마, 델타형으로 변하면서 밀도는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밀도가 거의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들은 동일 구조를 가질 것이다. 되고, 자, 두 번째가 가장 크죠. 그쵸? 두 번째 가장 크다면서 이들이 위에 있는 것들 중 무슨 구조를 가질지 우리가 이거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단순입방 구조는 안 돼요. 자, 단순입방 구조 SC 심플 큐빅, 이것은 금속 중 유일하게 폴로늄만 가능해요. 따라서 SC는 빼야 돼요. 빼고, 그 다음에 채심입방 구조 BCC 바디 센터드 큐빅과 면심입방 구조 FCC. 자, 이들의 밀도 관계를 보면 공간 점유율이 면심입방 구조가 더 크듯이 채심입방 구조보다 면심입방 구조가 밀도가 더 커요. 자, 그렇다면 게임 오버네요. 현재 알파형과 델타형 이들이 밀도가 감마형보다 작으니까 이들은 동일 구조 누굴 가질 것이다? 밀도 작은 거 누구요?
단순 입방 구조 이거 빼고 나면 바로 얘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 BCC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감마형이는 밀도가 제일 크니까 이것은 면심 입방 구조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단정 지어 놓고 그런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기억번 1200 도시에서 철의 베이스는 어떻게 되니 하면서 1200 도시면 900과 1400 요 사이 값이죠. 요 사이 값. 자 여기 좀 지저분하게 좀 지워놓고 자 1400이면 1200 도시면 여기 사이 값.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슨 형태? 감마형으로 존재할 거다. 즉 면심 입방 구조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베이수는 8이 아니라 몇 개요? 12개죠? 12개. 자, 이런 애들은 데이터 함기로 외우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렇죠? 면심 입방 구조는 베이수 12이고 셀당 원자 수는 4개고 뭐 이런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최심 입방 구조는 베이수 얼마죠? 8이고 그 다음에 셀당 원자 수는 뭐 2개다. 뭐 이런 것들 외우고 다니는 게 좋더라. 자, 그러면서 바로 기억번 틀렸다. 자, 데이터 함기로 외우고 다니면 문제 풀 때 이건 변치 않는 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우고 다니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스피드 있게 풀 수 있을 테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상온에서 철의 단위세포에는 2개의 원자가 들어있다. 자, 상온하면 25도씨, 즉 926도씨 이하.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무슨 상태로 알파형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때 결정 구조는 최심 입방 구조. 따라서 셀당 원자수 몇 개다? 2개다. 니은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알파 향에서 감마가 변할 때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는 증가하냐 하고 있어요. 자, 현재 디귿번은 자 최심입방 구조에서 면심입방 구조로 바뀌고 있죠. 이 상태에서 동일한 철 원자 즉 R이 동일한 조건인 거예요. 원자 반지름 동일한 조건에서 한 변의 길이 A를 비교하래요. 즉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BCC에서의 A와 R의 관계 또 면심입방 구조에서 A와 R의 관계 얘를 확인하라는 거죠. 여기서 R은 서로 동일한 거고 A는 다른 거니까 자 앞에 거와 뒤에 거 구분하기 위해서 프라임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서 A와 R의 관계 찾아보면 BCC는 어떻게 되네요. BCC는 간단하게 A와 R 관계 외우고 다녀도 좋고요. 또는 필요할 때마다 잽싸게 찾을 수 있으면 또 좋아요. 월 이용해서 구하면 편하더라. 바로 핵관거리. 자, BCC는 여기 꼭지점에 원자 있고 그 다음에 채심에 있는 원자가 서로 맞닿아 있다. 이 두 개의 원자 서로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맞닿아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관거리는 얼마 되는 거예요? 핵관거리는 우선 먼저 원자 반지름이 R이니까 그럼 핵관거리는 2R이 되고요. 그쵸? 요까지 R이니까 2R. 이것은, 자, 대각선의 절반이다. 그러면 대각선의 절반하면, 대각선은 루트 3,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A로, 한 변의 길이를 A로 하면 루트 3A고, 그 다음에 그것의 절반이니까 2.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4R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면심입방 구조는, 원자들이 어떻게 맞닿아 있게 되죠? 꼭지점의 원자와 면 중심에 있는 원자가 서로 맞닿아 있다. 한 변의 길이를 A' 했을 때 바로 핵관거리는 꼭지점 원자와 면 중심 간의 거리가 바로 핵관거리. 그렇다면 이 R은 뭐랑 같아야 돼요? 바로 2분의 루트 2 A'과 같아야 되죠. 빗변의 절반이 핵관거리다면서 빗변은 루트 2 A 프라임 그 다음에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2 A 프라임 따라서 A 프라임은 얘는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4R 그러면 최종 누가 더 크게 되네요? A와 A 프라임 중 A 프라임이 더 크다. 자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함기하고 다니면 좋죠. 바로 셀당 원자수 SC보다 BCC가 그 다음에 자 셀당 원자수 SC, BCC, FCC 순으로 증가한다. 하나, 둘, 네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베이수 역시 6, 8, 12로 증가한다. 증가는 순서죠. 그 다음에 지금 한 대로 한 변의 길이
N분의 1 A도 역시 증가하는 순서. 그 다음에 채우기 비율도 역시 증가하는 순서. 여기 나온 대로 증가하는 순서, 밀도도 역시 증가하는 순서다. 이런 식으로 외우다면 요긴하게 잘 써먹죠. 그래서 디귿번 바로 맞았다 해서 답은 5번 되겠어요. 이번에는 08년도 MD 1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중하 정도 되는 난이도.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자, 가는 면심입방 구조. 뭐 그림 보자마자 바로 면심입방 구조 FCC다.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뭐 면심입방 격자에서의 원자 위치를 구로 표시했다. 뭐 됐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이러한 면심입방 구조는 얘는 조밀 구조죠. 그러면서 조밀 구조는 정사면체형 구멍과 팔면체 구멍이 존재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존재하게 되죠? 원자수 대. 그 다음에 둘 중에 사이즈가 누가 더 크죠? 팔면체 구멍이 더 크죠. 크기가. 그러다 보니 팔면체 틈, 그 다음에 사면체 틈, 이들의 존재비가 1대 1대 2로 존재한다. 이게 밀집구조, 조밀구조 또는 밀집구조 다 같은 말이에요. 밀집구조. 바로 면심입방 구조인 FCC와 그 다음에 육방 밀집구조인 HCP 둘의 공통점으로 원자수와 그 다음에 팔면체 틈과 사면체 틈의 존재비는 1대 1대 2. 자, 요거 꼭 우리가 암기하고 다니면 좋은 거죠. 자, 그러면서 면심입방 구조가 셀당 원자수가 4개 있으니까 팔면체 틈은 역시 4개. 그 다음에 사면체 틈은 8개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우선 문제 읽으면서 이런 거 찾아봤고, 그런 다음 오름과 술 골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1번 원자의 배수는 몇인가요? 면심입방 구조는 12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단위세포당 원자수는 8이 아니라 4개죠. 면심입방 구조는. 그 다음에 3번 정사면체 구멍이 팔면체 구멍보다 크다. 반대죠. 정팔면체 구멍이 더 크죠. 여기 지금 눈으로 그림에서도 보세요. 정사면체 구멍은 여기 조그맣게 있을 테고 정팔면체는 이렇게 많은 원자들이 만드는 틈이다 보니까 이보다 분명 크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3번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연세포 내 정사면체형 구멍은 몇 개 있죠? 4개 있죠? 4개 틀렸고요. 아, 잠깐만. 8. 8이죠? 정팔면체를 풀고 있어. 정사면체는 몇 개? 8개. 맞았네요. 그렇죠?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정팔면체형 구멍은 6개 아니라 4개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답은 4번 됐어요. 이번에는 12학년도 MD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중하 상평 그림과 그 다음에 결정 구조를 같이 묻는 그러한 문제로 중하 정도 되는 난이도.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가는 철의 상평 그림이다 하면서 X축은 압력, Y축은 온도로 해가지고 주어진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라 뭐 채심, 육방 뭐 이런 게 쭉 나오네요. 자, 하지만 자, 상평 그림 나오면 자, 명심해 주세요. 상평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을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바로 보기로 와서 상평 그림에는 데이터가 엄청 많은 데이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보기에 맞춰 상평 그림을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육방 조밀 구조의 격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소위 이게 현재 하나의 단위 세포로 이걸로 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면 현재 육각형인 육각 기둥 모양의 조밀 구조이기 때문에 육방 밀집 구조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하고 있는데, 자,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요걸 좀 기억하고 있자. 자, 요거 바로 뭐냐면 육방 밀집 구조 HCP. 자, 이게 바로 밀집 구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밀집 구조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누가 있죠? 바로 면심입방 구조. 면심입방 구조를 밀집 구조 중 하나다 하면서 이거를 간혹 입방 모양의 밀집 구조다. 입방 밀집 구조. 입방 밀집 구조라고 부르면서 입방이 큐빅, 밀집 구조라는 게 영어로 크로스 패킹 해서 CCP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 두 개가 공통으로 밀집 구조다 하면서 둘의 공통점. 그 다음에 둘의 다른 점.
다른 점 해가지고 자 이거를 여러분이 꼭 숙지하고 나면 좋아요 하셨죠? 그러면서 첫 번째 공통점은 채우기 비율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채우기 비율이 동일하다. and 그리고 채우기 비율 동일하고 하다 보니까 원자가 동일하다면 밀도 역시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밀도 역시 동일하다. 자, 그다음에 이들이 전부 다 밀집 구조이다 보니까 배수, 체인접 원자수, 배수가 12개로 역시 동일해요. 알았죠? 배수가 12로 동일하다 보니까 이게 배수 12이 맥시멈이에요. 알았죠? 그러면서 원자를 쌓을 때, 즉 결정 구조를 만들 때 12개 맥시멈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밀집 구조가 된 거고, 밀집 구조, 똑같은 밀집 구조, 배수 12로 똑같으니까 밀도도 동일한 거고, 채우기 비율도 결국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채우기 비율이 얼마로? 6분의 루트 2 파이. 퍼센트라면 74% 하면서, 자, 이런 게 동일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점 하나 더 있어요. 이들의 틈새 자리, 존재하는 틈새 자리는 두 종류가 있다. 소위 8면체 틈새 자리와 그 다음에 3면체 틈새 자리 두 가지가 공통으로 존재하게 된다. 근데 공통으로 존재하면서 또 하나 웃긴 거는 원자수 대 8면체 틈 대 3면체 틈이 1대 1대 2 존재비로 존재한다. 이게 또 공통점이에요. 알았죠? 이게 또 공통점. 자, 근데 이렇게 존재하면서 요거 때문에 또 다른 점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거는 밑에 다른 점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우선 공통점 요거 꼭 숙지해 주세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육반 밀집 구조가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오면 공통점, 다른 점 이런 게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서 공통점 이와 같이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른 점 하면서 면심입반 구조와 그 다음에 육반 밀집 구조 따로 구분시키는 다음에 바로 원자수요. 원자수를 보면 면심입반 구조는 4개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육반 밀집 구조는 방금 옆에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또 잘라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이렇게 또 잘라낸다고 치면, 얘는 소위, 우리 채심입반 구조 있죠? 채심입반 구조, 여기에서 한가운데 원자 있고 꼭지점마다 원자 있고 여기에서 얘네가 마르모꼴로 요 위에 면이 마르모꼴로 좀 길이는 좀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르모꼴로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그려놓은 여기 지금 제가 경계 나눠놓은 여기에서 요 하나하나에 존재하는 원자수는 채심입반 구조 여기에서 원자수 몇 개죠? 2개 있죠. 그런 식으로 요 한 개당 2개씩 여기서 빨간색으로 경계한 거에서 2개, 파란색으로 경계한 거에서도 역시 2개, 검정색으로 경계한 여기서도 역시 2개.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이거를 하나의 셀로 잡는다면 자 여기는 육각 기둥 이거를 한 개의 셀이라고 잡는다면 셀당 원자수는 몇 개 되겠어요? 셀당 원자수는 총 6개가 돼요. 알았죠? 6개. 근데 만약 다행세포를 요게 지금 제가 3개로 나눴던 요 한 조각 이것을 하나의 셀이라고 잡을 때는 자 이렇게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행세포당 원자수 몇 개 되겠어요? 다행세포당 원자수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6 또는 2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좌표축을 몇 개 쓰냐에 따라 좌표축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자 현재 이 육각 기둥을 하나의 셀로 할 때는 이렇게가 A축 그 다음에 B축 이렇게가 B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가 C축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거 H축 이렇게 4차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한 셀의 원자수는 6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 위에 말한 대로 마르모꼴로
위에 말한 대로 요거를 하나의 셀로 잡을 때는 그때는 A축, 그 다음에 이렇게가 B축,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게 H축 해가지고 소위 3차원으로 해석할 때는 그때는 셀당, 자, 이게 하나의 셀이 되면서 셀당 원자 수는 2개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점 생기죠? 시험에 나와 있는 구조 가지고 얘는 3차원 해석했는지 4차원 해석했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이 말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공 정도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따로 알려줘요. 지금 자, 이 경우는 자, 육반밀집 구조의 격자 구조는 다 아래 이거다 하면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한 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요게 한 셀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는 셈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한 셀로 한다면 이 그림이 따로 나왔겠죠. 이 그림 대신 요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셀로 풀라는 거구나. 그러면 셀당 원자수 몇 개다? 셀당 원자수는 2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였죠. 알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다른 점은 이와 같은 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심입방 구조는 면심입방 구조에서는 이러한 면심입방 구조에서는 맞닿아 있는 게 꼭지점의 원자와 그 다음에 셀 중심에 있는 원자가 서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둘이 맞닿아 있다면서 원자 간 거리, 즉 핵간거리는 얼마? 핵간거리는 얼마 되냐면 얘는 한 변의 길이를 A라 했을 때 얘는 2분의 루트 2 A가 되고 이 값은 뭐랑 똑같다? 2R과 똑같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와 R의 관계 하면서 자, A로 정리한다면 A는 루트 2분의 4R 또는 루트 2 유리화시키면 2 루트 2R이다. 또는 R로 정리하면 R은 원자 반지름 R은 얘는 4분의 루트 2A다.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육반밀집 구조에서는 자, 요 마름 목골 가지고 올게요. 공간이 없네. 자, 그럼 요거 좀 지워도 되겠죠? 요거 지우고 마름 목골로 갖고 오면 이 마르모가 잘 안 보이네. 자, 꼭지점 원자 요와 같이 있고 여기 꼭지점 원자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꼭지점 원자 이렇게 있고 여기 꼭지점 요와 같이 있고 하면서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이 꼭지점에 있는 원자와 반대편 빗변으로 대각선에 있는 원자 요 둘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그러면서 요 한 변의 길이를 B라 해볼게요. 높이는 H라고요. 자, 여기 높이는 여기 지금 이제 아래 같은 경우도 여기 길이가 B 하면 여기 길이도 B, 여기 길이도 B. 즉 이 밑에 있는 이 밑면 육각형은 정육각형이었죠. 한 변이가 B인 정육각형. 그리고 높이는 H로 했을 때 H와 B는 서로 같지 않아요. 더 길어요. H가. 자, 그러면서 요 B 가지고 핵간거리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데 자, 현재 이 원자와 이 원자가 요 꼭지점에 있는 원자와 요 꼭지점에 있는 원자가 서로 맞닿아 있어요. 알았죠? 또 이 꼭지점 원자와 이 꼭지점 원자가 또 맞닿아 있고 하다 보니 자, 이 R이 뭐랑 똑같다? 바로 요 B, 한 변의 길이 B랑 똑같다. 그래서 R은 2분의 1 B. 그 다음에 또는 B로 정리하면 B는 2R이다. 이와 같이 하면서 자, 그러면서 한 변의 길이 자, 높이 H는 너무 어려워서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자, 면심입방 구조와 다르다. 알았죠? 다른데 근데 최종 이 다른 걸 가지고 밀도라든가 채우기 비율을 구해보면 희한하게도 마지막 결론은 채우기 비율이라든가 밀도는 특이하게도 같아진다.
하면서 자 이렇게 공통점 다른 점 이런 식으로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지 않나 싶네요. 보기 기압부터 1기압 298칼빈에서 1기압은 어딘가요? 지금 X축이 압력하면서 1기압 여기네요. 여기. 그 다음에 298칼빈이면 지금 온도 Y축이 온도면서 지금 시작점은 250칼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800이니까 298은 한 요쯤 살짝 위가 되겠죠. 요쯤 되는 포인트가 바로 1기압 298칼빈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로 존재한다? 최심입방 구조로 존재한다. 최심입방 구조. 자 그러면 최심입방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와 철의 원자 반지름은 무슨 관계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심입방 구조. 자 여기도 좀 지우고 공간 없으니까 좀 지우고 최심입방 구조 어떻게 되어 있죠? 최심입방 구조는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있는 원자와 최심에 있는 원자가 서로 맞닿아 있게 되죠. 이렇게 맞닿아 있게 되죠. 그래서 핵간거리를 보면 이 핵간거리는 우선 2R이고요. 그쵸? R이니까 2R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절반이니까 한 변 길이를 A라 잡았을 때 대각선의 빗변이니까 얘는 얼마? 빗변의 절반이니까 대각선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3A 따라서 한 변의 길이 A는 자 이들 다 넘겨주면 루트 3분의 4R이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몇 배죠? 루트 3분의 4배 해서 기억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1기압에서 철의 단위세포당 원자 수는 298칼빈일 때가 1400칼빈일 때보다 한 개 적다. 자 방금 298칼빈에서는 좀 전 요 포인트로서 여기 최심입방 요거로서 자 여기서는 뭐죠? 최심입방 구조고 1400칼빈 하면 압력은 1기압 그대로에 1400칼빈이면 바로 어느 포인트인가요? 바로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 자, 요 포인트예요. 무슨 구조? 소위 면심입방 구조. 자, 그러면 298칼빈에서는 BCC, 1400에서는 면심입방 구조 FCC. BCC, 최심입방 구조는 셀당 원자 수 몇 개? 2개. 면심입방 구조는 셀당 원자 수 몇 개? 4개. 그러면 298칼빈일 때가 한 개 적은 것이 아니라 2개 적은 거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 됐고요. 자 마지막 디귿번 A점에서 상전이 일어난대요. 면심에서 육방으로 또는 육방에서 면심으로 이런 식으로 상전이 일어난다 할 때 배수, 철의 배수 어떻게 되니 했어요. 어떻게 되죠? 아까 공통점으로 해가지고 면심입방 구조와 육방밀집 구조의 공통점에서 뭐가 있었죠? 배수 12개로 동일하다 이런 게 있었죠. 따라서 12개로 동일하다 즉 배수는 변하지 않는다. 디귿번 맞았네요. 그러면 답은 기역과 디귿 3번 되겠어요. 이번에는 15학년도 MD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 하자이로 금속의 결정구조, 단순, 채심, 면심의 단위세포당 원자수, 배수 이러한 수치들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죠. 자, 보도록 할까요? 현재 그림은 단순부터 면심까지 뭐 친절하게 구조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결정 구조 이름까지 다 친절히 다 알려줬네요.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없고 바로 보기로 할까요? 보기로 가서 첫 번째 단순입방 구조는 최조밀 싸움이다. 틀렸죠? 최조밀은 누가 최조밀이에요? 바로 FCC가 최조밀로 단순입방 구조는 비조밀이죠. 비조밀 구조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최심입방 구조의 단위세포에는 3개의 원자가 들어있다. 아니죠. 2개의 원자가 들어있죠. 역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면심입방 구조 단위세포의 꼭지점 원자와 면 중심의 체인적 원자 수는 서로 다르다. 아니죠. 이걸로 찾아도 12개, 이것으로 배수 찾아도 12개. 어느 원자로 찾든 배수는 서로 같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규칙적인 이런 셀이 쫙 옆으로, 앞으로, 뒤로 쭉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단세포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이 원자는 꼭지점이 될 수도 있고 면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원자로 베이스를 찾나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12개로 동일. 그래서 3번 또 틀렸어요. 자, 이러한 개념은 앞에 있는 채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채심에 있는 걸로 베이스 찾아도 8개, 꼭지점 있는 원자로 베이스 찾아도 8개. 달라지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자, 꼭 기억해 두시면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밀도는 면심입방 구조가 단순입방 구조의 루트 2배다. 자, 밀도를 묻고 있네요. 자, 밀도를 물으면서 자, 우선 밀도 구하는 것은 얘는 부피분의 질량, 셀의 부피분의 셀의 질량으로 구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단순입방 구조부터 보면 셀의 부피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자 A 단순 되어 있으니까 A 단순 이거 세제곱 이게 바로 셀의 부피가 되고 그 다음에 셀의 질량은 바로 이렇게 구하죠. 원자 수 곱하기 원자 한 개의 질량. 셀당 존재하는 원자 수 곱하기 원자 한 개의 질량. 원자 한 개의 질량 곱하기 셀당 원자 수.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셀에 들어있는 셀에 들어있는 원자의 총 질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단수입방은 원자 수 몇 개, 셀당 한 개. 그 다음에 원자 한 개의 질량.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바로 원자량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로 구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원자량을 그냥 대문자 m이라 표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분자항에 m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이것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면심입방 구조 FCC는 셀의 부피는 우선 한 변의 길이를 A 면심을 했으니까 A 면심의 세제곱 그 다음에 셀당 원자 수 몇 개? 4개. 그 다음에 곱하기 원자 한 개 질량은 동일 원자였으니까 M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분모항이 단순에서의 한 변의 길이, 면심에서 한 변의 길이 이게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둘은 비교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 이들을 우리가 공통적인 거로 하나 바꾸자. 바로 뭘로요? 바로 원자 반지름으로. 그러면 단순입방 구조는 한 변의 길이는 단순입방에서의 한 변의 길이 이것은 뭐랑 똑같죠? 얘는 2R과 똑같다. 자, 또한 면심입방 구조에서는 얘는 또 뭐랑 똑같죠? 2 루트 2R과 똑같다. 하면서 이 R은 서로 동일한 거죠. 동일 금속 M으로 이러한 세 종류의 결정 구조를 갖는다 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이것은 동일한 값. 그러면 이제 둘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대입하자 하면 첫 번째 여기서는 자 2R의 세제곱하면 8R의 세제곱 그 다음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는 분모항으로 내려와야겠죠. 그 다음에 분자항은 M 하나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거 되고 그 다음 면심입방 구조에서는 자 2 루트 2R의 세제곱하면 8 곱하기 2 루트 2의 세제곱하면 2 곱하기 루트 2죠. 그러면 16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곱하기 R의 세제곱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 분모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4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뭔가 계산 잘못했네. 맞지? 맞죠? 계산 잘못한 줄 알았어. 자, 4 곱하기 그 다음 분자량 M 원자량 M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4도 약분하면 4. 자, 그 다음에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분모를 통일하자고요. 유리화하면서. 그러면 유리화하면서 루트 2를 양변에 곱하면 밑에 분모는 8R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분의 루트 2 곱하기 M 이와 같이 된다. 자, 그러면 분모항 둘이 똑같은 상태 M 똑같은 상태 떼고 나면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 1대 루트 2배. 따라서 루트 2배다. 4번이 맞았네요. 4번이 답.
자, 이와 같이 되더라. 됐죠? 됐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알려줬지만 굉장히 특이한 게 있죠. SC하고 그다음에 자, 면심입방 구조 FCC 이들 사이에 한 변의 길이와 R의 관계. 한 변의 길이의 A는 얘는 얼마? 얘는 2R. 그다음에 이 3변의 길이는 프레임 붙여볼게요. 얘는 2 루트 2R 하면서 몇 배다? 몇 배다? 루트 2배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비율을 보면 채우기 비율은 단순입방 구조는 6분의 1 파이예요. 반면 면심입방 구조는 6분의 루트 2 파이예요. 역시 몇 배요? 역시 루트 2배죠. 그 다음에 지금 한 밀도는 밀도 역시 몇 배다? 루트 2배다. 즉 원자수만 빼고 원자수는 루트 2 무실수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자수를 뺀 원자수와 배수는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리수 나올 수 없죠. 루트 이런 무리수배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둘을 뺀 나머지 한 변의 길이와 R의 관계 그 다음에 채우기 비율, 밀도 이런 애들 전부 다 몇 배다?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의 그 비율이 루트 2배다. 이거를 여러분이 데이터 암기로 외우고 다니면 4번 보기 금방 맞았다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힘들게 막 계산하지 않고도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암기로 암기하고 다니자. 시간 세이브 같은 걸 위해서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라도 외우고 다니자. 꼭 숙지 알았죠? 그러면 또 5번 금방 풀 수 있게 돼요. 채심과 단순. 자, 채심은 단순입방과 면심입방 구조 사이에 있는 놈이에요. 채심은 이 두 개 사이. 그렇다면 단순과 채심 사이에 한 변의 길이라든가 또는 채우기 비율이라든가 또는 밀도는 루트 2배보다는 뭐 해야 돼요? 이거보단 작아야겠죠? 그렇다면 루트 3배. 바로 틀렸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데이터 암기를 하면 5번 바로 틀렸다. 우리는 확인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 푸는 중이니까 한번 자 채심과 단순의 한 변의 길이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단순은 먼저 한 변의 길이는 2R이다. 이거 찾아놨었고요. 그 다음에 채심에서 한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R의 관계 얘를 보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루트 3분의 4R이죠. 현재 단수는 얘는 2R이고요. 그러면 채심은 단순에 몇 배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R분의 루트 3분의 4R 하면 R 약분되면서 루트 3분의 여기 또 2 약분되네요. 루트 3분의 2배 이렇게 해야겠죠. 즉 분모항 유리하면 3분의 2 루트 3배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틀렸다. 또는 아까 전에 보여준 것 같이 데이터 암기 가장 작은 놈과 가장 큰 놈 단순과 면심 간의 채우기 비율 뭐 이런 것들은 몇 배다? 루트 2배다. 그렇다면 단순과 채심 또는 채심과 면심 입방 구조 사이의 비는 루트 2배보단 당연히 작아야 된다. 이렇게 알았죠? 자, 이런 거 알면 뭐 금방 푸는 문제. 시간 세이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한 거고요. 알았죠? 근데 이거를 다 계산한다고 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암기, 밀도 같은, 데이터 암기 같은 거, 데이터 암기 같은 거 꼭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이번에는 17학년도 MD 0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중하인 문제로, 자, 문제부터 볼까요? 자, 그림은 알루미늄 결정의 입방 단위 세포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A와 C는 단위 세포에 마주보는 두 면이고 B는 단위 세포를 2등분하는 단면이다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자, 이 구조가 무슨 구조인지 우선 입방체는 SC 단순 입방과 채심 입방 구조 그 다음에 면심 입방 구조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현재 그림이 뭔가 좀 이상해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 뭐가 성립해야 되죠? 정육면체에서 이러한 정육면체에서 먼저 꼭지점마다 원자가 있고 모든 꼭지점에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있는 원자가 더 이상 없으면 이게 바로 단순. 추가에 있는 원자가 면 중심에 있다면 면심 입방 구조. 센터에 있다면 채심 입방 구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건데 자, 지금 이 첫 번째 선제 조건
꼭지점마다 원자가 있어야 된다. 꼭지점마다 지금 보는 것 같이 꼭지점마다 원자가 있어야 된다. 이 선제 조건이 여기서는 만족되지 않고 있어요. 즉 단위 세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잘못 잘라낸 거죠. 그래서 자, 잘라낸 거를 좀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바꿔준다면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우선 제일 먼저 반복된 구조를 밑에도 역시 또 그대로 또 그려보자. 밑에도 또 그려보자 하면 현재 보면 이걸 A라 이거를 가라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분명 위에 거랑 다르죠? 그러면 나라 해보고 그럼 이거는 지금 보니까 뭐예요? 맨 위에 가랑 똑같네요. 그쵸? 그러면 가나 가. 그러면 그 다음 누굴까? 나. 이렇게 우선 예상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자 위에 있는 나랑 똑같은 거를 밑에다 그려보자. 넣어보자. 반복되게 해서 넣어보자 하면서 넣어보고 나면 원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고 맞죠? 한가운데 면 한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잘라낸 거를 이렇게 아이고 너무 진하네요. 좀 얇은 걸로 잘라낸 걸 이렇게 잘라보자고요. 이렇게 잘라내면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때 드디어 꼭지점마다 원자들이 있는 형태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선제 조건 꼭지점마다 원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선제 조건이 만족됐고 그 다음 추가로 원자 더 있는데 추가로 더 있는 원자는 어디에 있네요 지금? 면 중심에 존재하고 있네요. 면 중심에 추가로 원자 더 있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무슨 구조였던 거예요? 이것은 세 가지 결정 구조 중 면심입방 구조였다. 이렇게 면심입방 구조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들 답할 수 있겠죠? 면심입방 구조니까 원자당 배수는 4개가 아니라 몇 개죠? 12개. 틀렸어요. 자, 순간 원자수로 착각할 뻔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 급하면 이제 원자수로 잘못 읽고 실수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돼요. 글자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배수는 12개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단위 세포당 원자수는 6개가 아니라 4개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원자 사이 최단 거리는 한 변의 길이가 a. 자, 이게 2분의 a라 했으니까 요 전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a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원자와 요 원자 사이 거리 이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되겠죠. 즉 옆에 있는 그림에 의하면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최단 거리, 맞닿아 있는 건 최단 거리. 그러면 얘는 빗변의 절반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빗변은 루트 2a이고 그것의 절반 2분의 루트 2a다 해서 디귿번 맞았다. 답은 디귿 하나 2번이 되겠어요. 됐죠? 전 그림이 좀 특이하게 매번 친절하게 구조를 알려줬었는데 여기서는 약간 불친절하게 여러분 응용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05학년도 예비 0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 하짜리 문제로 상편 그림에 관련된 문제죠. 보통 상편 그림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난이도가 쉽게 나온다. 즉 점수 주는 문제다. 따라서 시간 세이브 문제다. 꼭 명심하자고요. 자, 그러면서 상편 그림이 이렇게 딱 나오면 우린 바로 이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 가라 보기로 가라 하면서 첫 번째 기업번 고체 헬륨은 승화되지 않는다. 승화라는 것은 고체가 가스로 바뀌는 게 바로 승화죠. 그러면서 고체는 여기에 있고요. 또는 요거도 고체네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액체고요. 여기가 기체 해서 고체 BCC라는 고체에서 기체로 또는 HCP라는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반드시 액체를 거쳐서 가야 된다. 즉 승화되지 않는다. 맞았네요. 기업번 맞았고요. 자, 니은번 액체 헬륨 1이 액체 헬륨 2로 변할 때 밀도가 증가한다. 즉 밀도 관계 찾으라는 거네요. 밀도 관계 찾아라. 자, 밀도 관계 어떻게 찾으면 편하다 했었죠? 원칙적으로는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로 밀도 관계 찾는 게 정석이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밀도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요? 어느 한 온도에서 일정 온도
이 칼빈에서 압력을 쭉 증가시키면 이 칼빈은 좀 그러네요. 한 요 정도 압력, 요 정도 압력에서 이보다 살짝 높은 이 온도에 이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압력을 쭉 증가시키면 밀도가 증가한 순후 상전이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면 처음에 기체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누구로? 액체 헬륨 2. 그 다음에 액체 헬륨 순서대로 변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액체 헬륨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체 HCP라는 고체로 변한다. 따라서 밀도는 기체가 제일 작고 액체 헬륨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고체 이러한 순서. 이와 같이 또 뭐 BCC랑 HCP도 비교한다 치면 이렇게 압력이 증가한다면 BCC는 HCP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자, 여기다가 고체 BCC 그 다음에 최종 고체 HCP가 밀도 제일 크다. 이와 같이 밀도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 그러면 자, 액체 헬륨 2와 1 밀도가 1이 더 크니까 1에서 2로 변할 때 밀도는 감소한다 해야겠죠? 1에서 2로 변할 때는 밀도가 감소한다 해서 니은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액체 헬륨 2가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액체 헬륨 2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압력이 어떤 압력이든 요 점 이후에는 액체 헬륨 2가 존재할 수 없다. 즉, 요 점의 온도가 액체 헬륨 2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온도. 몇 도 되네요? 2칼빈과 3칼빈 대략 한가운데. 즉, 대략 2.5 칼빈이다 하면서 디귿번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13학년도 MD 04번 문제. 자, 역시 3편 그림 문제로 난이도 하짜리 시한 세이브 문제. 자, 황해 3편 그림 하면서 뭐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그림만 달랑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보기로 간다 하면서 첫 번째 기업번 보기 200도씨 황해 증기압은 1기압보다 낮다가 맞니?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액추 온도 하면서 섭씨네요, 섭씨. 그러면 200도씨는 115와 445 사이. 대략 한 이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0도씨는. 그러면 200도씨에서 쭉 올려가지고 액체 증기압 하면서 액체 기체 상경계선 만난 점 이 점의 압력을 읽으면 이 점의 압력이 바로 뭐가 된다? 증기압이다. 하면서 이 증기압은 1기압보다 낮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번 맞았고요. 액체 증기압은 1기압보다 낮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사방전개와 사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 상전이할 때 부피는 감소한다. 이 얘기는 뭘 묻는 거예요? 밀도를 묻는 거예요. 밀도가 증가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밀도와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밀도가 증가하냐 이 질문. 자, 그러면서 볼까요? 밀도 관계 찾아볼까요? 어떻게 찾으면 된다? 어느 한 온도, 일정 온도 T에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밀도가 증가한 수로 상전이 일어난다면서 115도씨에서 압력을 증가시켜 볼까요? 그러면 쭉 증가시키면 순서대로 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체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은 상전이 순서 어떻게 되나요? 액체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단사전개, 마지막으로 사방전개. 이와 같이 상전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밀도는 기체가 제일 작고 액체, 단사전개, 사방전개 이러한 순서 따라서 사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 변할 때 밀도는 뭐예요? 밀도는 감소한다. 즉 부피는 뭐한다? 증가한다 해야겠죠. 그러면 부피 감소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10의 마이너스 5승 ATM.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어딘가요? 현재 그림에 의하면 여기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위에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은 이전보다 살짝 위에.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5승. 여기 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 ATM이 되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선을 쭉 그어 볼까요? 자, 이렇게 그어 놓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좀 살짝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그어 놓고, 그런 다음 질문이 뭐죠? 단서전개황을 가열하면 단서전개황 누군가요? 요게 단서전개황. 여긴 요쯤에서 출발한다는 얘기가 되겠네. 여기서 가열하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뀌어야겠네요. 기체. 그러면 기체로 바뀐다. 고체가 기체됐으니까 승화된다. 맞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어요. 14학년도 MD 04번 문제. 자, 역시 3편 그림으로 난이도 하짜리죠. 시간 세이브 문제. 자, 그림은 철의 3편 그림이다 하면서 한 개는 액체고 나머지 네 개는 고체상이래요. 자, 우선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 한다면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은 뭐 해야 될까? 압력을 낮춰야 액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온도가 가장 높을 만한 거 어디일까? 여기가 가장 높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가 액체일 테고 나머지 여기 고체고 여기도 고체, 고체, 고체. 그러면 고체가 4개, 액체가 하나.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해서 4개 이상 각각 누군지 확인됐고요. 그런 다음에 질문의 답을 볼까요? 질문의 보기를 볼까요? 첫 번째, 기억번 삼중점은 2개가 맞니? 하고 있어요. 자, 찾아볼까요? 여기가 상중점, 여기가 상중점. 세 상이 만나면 되죠. 꼭 고체체 기체일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세 상이 만나는 포인트 하면 상중점은 2개이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상전이 일하는 동안 부피는 증가한다. 자, 부피. 상전이 일할 때 부피의 증가니 감소하니 이걸 물으면 누굴 묻는 거다? 밀도 관계를 묻는 것이다 하면서 밀도 찾자 하면서 밀도 어떻게 찾으면 되죠? 어느 한 온도에서 T라는 온도에서 압력을 쭉 증가시키면 어떻게 변하죠? 액체에서 현재 고체를 얘를 1번, 얘를 2번, 3번, 4번이라고 넘버링 해볼게요. 그러면 액체에서 4번 고체로 현재 상전이가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즉 밀도는 누가 더 크다? 고체가 더 큰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면 부피는 누가 더 큰 거죠? 액체가 4번 고체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 A의 변화는 상변화 A라는 것은 액체에서 누구로? 액체에서 고체 4번 고체로 변하는 거니까 부피 뭐이겠어요? 부피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 자, 마지막 디귿번 800칼빈에서 철의 압력에 관계없이 고체상이다. 자, 800칼빈 아니죠?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압력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현재 고체1 또는 고체4, 고체2 그쵸? 여기까지는 고체1, 요 구간은 고체4, 요 구간은 고체2니까 전부 다 고체상이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어요. 됐죠? 이번에는 22학년도 MD 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 하인 문제죠. 3편 그림 간단히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그러한 문제. 그런데 배점은 4점을 줬네요. 자, 다른 때였으면 3점이었는데 이번에는 4점을 줬어요. 자, 보도록 하죠. 우선 그림은 가을륨의 상편 그림이래요. 총 4개 상, 1부터 4까지 4개 상 나왔는데 그중 기체는 하나고요. 액체상 또 1개고 고체상은 2개래요. 먼저 찾아볼까요? 액체가 어딜지. 기체나 액체. 우선은 온도가 높아야겠죠? 온도 높은 쪽. 그 다음 압력은 뭐야겠어요? 낮아야 기체겠죠? 그러면 요 상사 얘가 기체일 거예요. 그러면 상3 이것이 액체일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온도 낮은 1과 2 얘가 고체상 얘도 고체상. 자, 그러면 액체, 기체, 고체 각각 다 찾아냈고요. 그런 다음에 뭐 특별한 얘기 없죠? 그럼 바로 보기로 가서 옳은 걸 골라라면서 기업번 상 3는 기체상이니 아니죠. 액체상이었죠. 기업번 틀렸고요. 3중점 몇 개니 했는데 3중점은 자 기체, 액체, 고체일 필요 없어요. 그냥 상이 액체든 고체든 간에 3개의 상이 만나는 점. 그래서 요 점이 3중점 또 요 점이 3중점.
알았죠? 자, 그러면 상중점은 총 2개다. 니은 번 맞았어요. 자, 마지막 디귿번. A에서 밀도는 상 2와 3 중 누가 더 크니? 하고 있어요. 자, 밀도. 뭐 여기 음의 기울기니까 음의 기울기에 맞춰서 밀도는 누가 더 크다? 상 3가 크다. 우리 순수한 물에서 상평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고체, 액체, 기체에서 자, 밀도 누가 더 커요? 고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더 크죠. 그래서 음의 기울기. 그래서 음의 기울기다. 밀도가 액체가 더 크니까 음의 기울기다. 뭐 이렇게 그냥 데이터 함기 같이 외우고 다니면 음의 기울기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똑같네. 따라서 상수리가 밀도가 더 커야겠네. 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죠. 어떻게 풀어라? 어느 한 온도에서 압력이 쭉 증가되면 밀도가 커지는 쪽으로 상전이 일어나게 돼 있더라. 자, 그러면 상 2에서 출발했던 거가 상 3를 거쳐서 최종 어디까지 가나요? 상 1까지 가고 있죠. 그러면 밀도는 2, 3, 1 순서고, 그 다음에 밀도는 기체가 우선 제일 작아야 되죠, 항상. 그래서 퍼가 제일 작다. 이런 순서로 자, 2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보여준 방법을 쓰면 이 4개의 상의 밀도를 다 비교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2와 3 중 누가 더 크다? 3가 더 크다? 2가 더 클 것이라는 디귿번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니은 하나 2번이 되겠어요. 됐죠?